반갑습니다. 한국어 박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전평가는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공부를 하기 위한 레벨 테스트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요, 50문제고요. 1번부터 48번까지는요, 객관식 문제고요. 49번과 50번 두 문제가 주관식 쓰기 문제입니다. 시간은 6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자, 이 객관식 시험이 끝난 후에는 어떻다? 그렇죠. 말하기, 구술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그 사전평가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구술 시험에서 3점, 3점 미만, 자, 3점 미만을 맞으면 0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50번까지 문제는요, 앞에 부분은 좀 쉽고요.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도 내가 몇 번까지 혼자 풀 수 있는지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험 문제 받을 때 좀 처음부터 어려우면 힘들겠지요. 처음엔 좀 쉽습니다. 그림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그림을 보고 맞추는 문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그림이고요. 자, 2번. 저는 천연 화장품 만들기 땡땡땡을 듣고 싶어요. 무엇을 듣고 싶다고 했는데요. 자, 여기는 자, 수업을 듣고 싶어요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수업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 수업이란 단어와 비슷한 말을 찾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글쓰기 강좌, 그 다음에 말하기 강좌. 자, 강좌라는 말은 수업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접수하다. 자, 우리가 뭐죠?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기 위해서 뭐 접수하다. 또 통장을 뭐 접수하다. 서류를 접수하다. 서류를 접수하다. 서류를 어떻다? 준비해서 내다. 그래서 접수를 서류를 받다 이런 뜻이 있고요. 자, 수강은요. 강의를 듣다 라고 합니다. 문화는 당연히 알죠. 자, 강의를 듣다. 그럼 선생님 수강이 안 될까요? 강의를 듣고 싶어요. 듣다 두 번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는 되겠네요. 저는 천연 화장품 만들기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요건 되겠죠. 이렇게 문장 수업을 듣기 위해서 신청을 하다. 요런 정도의 문장은 가능합니다. 자, 다음 3번. 자, 밑줄 친 부분과 반대인 것을 고르세요. 자, 우리가요, 어휘나 문법도 마찬가지. 문법을 공부할 때 정확한 뜻을 찾기보다는 비슷한 말, 반대말 표현을 찾아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 3번 반대 표현 찾겠습니다. 이 옷이 저에게 맞을까요? 좀 크게 써요. 자, 크다의 반대를 찾으면 되죠. 뭐죠? 그렇죠. 크다의 반대는 작다. 그 다음에 많다의 반대는 적다. 그죠? 그럼 예쁘다의 반대는 안 예쁘다가 되겠죠. 자, 이처럼 자,
반대 표현으로 외우면 훨씬 더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자, 영화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아니요. 영화가 너무 길고 재미없었어요. 라고 또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재미없었어요가 없지요. 그럼 재미없다는 표현을 찾아보겠습니다. 즐거웠어요. 즐거웠다는 것은 재미가 있었다라는 표현이죠. 가까웠어요. 자, 가깝다의 반대는 멀다 표현이죠. 자, 어렵다 반대는 쉽다가 되겠습니다. 지루하다. 지루하다는 것은 재미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찾았죠? 정답. 네. 지루했어요가 맞습니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저는 공으로 하는 운동을 좋아해요. 공으로 하는 운동 뭐가 있을까요? 공으로 하는 거 있을까요? 자, 하나 있네요. 자, 농구. 자, 우리 있죠. 농구, 배구, 야구, 축구, 탁구. 자, 이처럼 여기 뒤에 구가 나와 있다는 것은 이건 다 공이라는 단어 뜻입니다. 자, 알겠죠? 자, 6번 식사할 때 좋아하는 음식만 먹지 말고 다른 음식도 드세요. 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 걸 편식이라고요. 편식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먹어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저것 모두 드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것저것 들어갈 수 있는 표현. 그렇죠. 골고루죠. 자, 특별하다. 특별하다는 거는 일반적이지 않다. 일반적이지 않고 다른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생각할 시간도 없이 빨리라는 뜻이 있어요. 빨리. 자, 그러면 빠르게 드세요. 안 되겠죠. 갑자기 드세요. 안 되겠죠. 특별히 드세요. 자, 골고루가 맞겠습니다. 자, 다음 또 반대말 나오네요. 자, 반대편 또 찾겠습니다. 메이 씨는 머리가 길어요? 아니요. 그럼 머리가 길다의 반대는 그렇죠. 짧다.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방금 전에 했죠. 적어요. 이렇게 반대 표현으로 공부하면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까? 아니요. 1층으로 올라가다의 반대는 그렇죠. 뭘까요? 내려가다. 자, 갈아타다. 갈아타다 어떻게 할까요? 환승이라고 합니다. 갈아타다. 환승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요. 바꿔 타다. 혹은 옮겨 타다. 다른 것을 타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 9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아프셔서 하루 종일 어땠어요? 자, 아버지가 아프면 어떨까요? 어떻다? 자, 행복했어요? 행복하면 안 되겠지요. 우울했어요? 피곤했어요? 재밌었어요? 자, 일단은 이거 두 개는 안 되지요. 그쵸? 그러면 피곤했어요? 우울했어요? 자, 뭘까요? 우울하다. 자, 우울하다라는 뜻은 정확하게 답답하고 근심스럽다, 걱정된다. 근심이 있어, 활기가 없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그냥 우울하다, 기분이 안 좋다 이런 표현이겠죠. 좋은 표현. 아버지가 아프면 좋은 표현이 아니라 좀 안 좋은 표현을 써야 되겠죠. 자, 10번.
델리가 오늘 목이 너무 땡땡땡 밥을 못 먹었어요. 왜요? 왜 밥 못 먹었을까요? 그렇죠. 아파서. 아프지만은 먹었어요가 되겠죠. 안 되고요. 아픈데, 아팠는데 못 먹었어요. 아팠는데. 자, 은대와 요거는 현재 과거인데요. 이건 앞과 뒤가 전환? 다른 이야기예요. 이제 반대의 뜻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목이 아픈데 밥을 먹었어요. 요 세 개는 다 먹었어야 되고요. 아파서, 아서어서. 어떤 이야기의 원인과 결과가 나오는 거 당연히 알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한국인의 사망. 죽는 거죠. 죽다. 원인 1위를 땡땡땡한 병은 암이다. 양보하다, 양보하다라는 것은 자리를 내어주다. 그래서 버스에서 노인께 자리를 양보하다, 내어주다. 지원하다, 도와주다 뜻이겠지요. 충분하다, 넉넉하다 이런 뜻이에요. 차지하다라는 것은 얻어서 가지다. 1위를 어떻게 했다? 얻었다. 차지한 병.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차지하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지민.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미나. 예요. 예. 받침이 있으면 이예요. 받침이 없으면 예요. 이거 모르는 친구는 없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받침이 있어요. 이예요. 들어가겠네요. 자, 이번에는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비슷한 것을 고르래요. 주말에 주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나요? 주로. 주말에는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요. 자, 그럼 주로라는 것은 많은 시간을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우선, 자, 먼저 이런 뜻이죠. 편히, 편안히, 무조건, 조건이 없다. 대부분, 대개, 거의,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많은 시간을 주로, 그렇죠. 대부분, 거의 다 바꿔 쓸 수 있어요.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요. 이런 뜻이에요. 자, 14번. 서울에서 큰 규모의 전시회가 열리다. 우리가 축제가 열리다, 뭐 시작하다,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처음 땡땡땡 전통 음식 전시회래요. 열리다하고 비슷해요. 치르다. 자, 치르다도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얘는 여기 전시회가 열리다죠. 여기는 행사를 하다, 치르다, 뭐 시험을 치르다 요런 뜻 할 때 자주 쓰는 거고요. 우리가 연장하자, 우리가 비자, 우리가 조금 시간을 어떻게 했죠? 길게 하다, 길게 하다, 뭐 이런 뜻이요. 늘리다가 되겠죠. 변경하다, 바꾸다, 개최하다, 열다. 여기 있네요. 시작하다. 자, 여기 있네요. 그래서 개최하는, 열리는. 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네요. 자, 15번부터는요. 자, 다음 대화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자, 문법 문제네요. 지난 주말에 무엇을 했어요? 자, 했어요. 과거 표현. 그럼 답도 과거를 찾아야 되겠죠. 읽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읽을 거예요. 미래. 읽고 싶어요. 이것도 뭐 거의 말하면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읽어 줬어요. 줬어. 과거 있지요. 자, 과거 표현이네요. 자, 4번입니다. 딸이 책을 좋아해서 책을 읽어 줬어요. 과거 표현 찾으면 되고요.
요즘 계란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시장에 가면 조금 땡땡땡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비싸니까 조금 어떻게 싸게 살 수 있다. 자, 이렇게죠. 자, 17번. 왜 그 옷가게에 자주 가요? 싸고 땡땡 옷이 많아요. 어떤 옷 이런 데죠. 그렇죠. 예쁜 옷 이 형태죠. 자, 형용사 받침 니은 뒤에는 명사가 온다. 옷, 예쁜 옷, 예쁜 꽃, 높은 산 같은 형태 자, 나옵니다. 자, 18번 주말에 본 영화 어땠어요? 기대하고 갔는데 와 재밌을 거다 기대하고 갔는데 땡땡만큼 재미있지는 않았어요. 기대하다 생각하다라고 갔어요. 그랬더니 생각만큼 생각 생각만큼 생각처럼 바꿔 쓸 수 있네요. 때만큼 때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재미만큼 재미 두 번 나올 수 없고요. 사람만큼 안 되죠. 생각했던 것만큼 재미없었어요. 표현이고요. 자, 19번 불꽃 축제는 언제 하나요? 언제 해요? 이렇게 물어봐도 되죠. 해요? 그러면 내일. 자, 내일 저녁에 자, 그러면 내일 저녁에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 써야 되겠죠? 했어요. 과거. 내일 할 거예요. 그렇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를 타고요. 한 적이 있다 없다. 요거는 과거의 경험을 말합니다. 과거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0번. 다음 주에 여행 가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지금 추천해 주세요예요. 그러면 여수에 한번 어떻게 되죠? 추천하다. 보세요. 가 보세요. 자, 우리가 신발을 신어 보세요. 먹어 보세요. 해 보세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뭐 시도하거나 경험을 해 보는 거를 뜻한다. 자, 가보다, 먹어보다. 자, 이 표현을 씁니다. 자, 21번 준호 씨 이번 휴가에 어디로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안 갔어요? 미래를 나타낸 표죠. 가네요. 지금 갔어요. 과거 어제 가주세요. 이건 부탁을 합니다. 지금 가고 싶어요. 아직 안 갔어요. 가고 싶어요. 희망을 나타내는데 이것도 아직 안 갔으니까 가고 싶다.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2번. 돌잔치라는 것은 생일인데요. 태어난 지 첫 번째 생일. 첫 번째 생일을 돌잔치라고 합니다. 초대받았는데 뭘 사가는 것이 좋을까요? 돌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네, 요거 들어가죠. 금반지나 아기 옷을 사가세요. 돌잔치에 벌써 가서 샀어요. 가면은 뭐 가고 이런 느낌이에요. 갈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간 다음에, 간 후에, 그 다음에, 간 후에, 그 뒤에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럼 뭔 되죠? 그렇죠. 갈 때는 혹은 갈 때에는 금반지나 아기 옷을 사 가세요. 이 표현이 좋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과 이제 틀린 것을 고르세요. 그때는 머리가 길었네요. 길었어요. 자, 맞아요. 자, 길다처럼 리을 불규칙이요. 리을이 없어졌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내요. 요거는 리을이 없어집니다. 그쵸? 그러면 언제 없어질까요? 뒤에 문법이 니은, 비읍, 시옷이 문법이 오면 리을이 없어집니다. 요것만 알면 되는데 여기는 뒤에 이응이 왔으니까 길었어요. 길었네요. 됩니다. 옷이 정말 예쁘고 잘 어울리네요. 아이고, 빠뜨렸네요. 정말 오랫동안 한국어를 배웠네요. 여름이라 그런지 날씨가 아주 아름답네요. 날씨가 아름답네요. 날씨는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덥네요. 이 표현이 좋습니다. 자, 24번. 아무리 늦게 자도. 자, 도는 앞과 뒤에는 반대의 뜻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요. 맞네요. 자, 택배를 보내려면 우체국에 가야 돼요. 으려면 문법과 아야 되다 문법 같이 오는 거 맞고요. 보고서를 쓸 텐데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3일 밤을 못 잤어요. 추측을 나타내는데 못 잤어요. 자, 못했어요처럼 뒤에 부정이 나왔어요. 앞에는 어떤 표현? 느라고. 그래서 보고서를 쓰느라고 못 잤어요, 못 갔어요, 못 했어요처럼 뒤에 부정 표현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쓸 텐데가 아니라 쓰느라고가 들어가겠네요. 어제 너무 피곤해서 겉옷을 입은 채 그대로 잠들었어요, 잤어요. 이 표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입니다. 자, 다음 이어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네. 미연 씨는 주말에 뭐 해요? 자, 저는 운동도 할 겸 스트레스도 땡땡 자전거를 타는 것을 좋아해요. 자, 이것은 그냥 같은 어휘는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요? 풀다. 스트레스를 받다. 자, 스트레스를 받다, 주다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다, 스트레스를 풀다. 그래서 풀겸. 자, 을겸. 자, 을겸이라는 뜻은 두 가지 이상의 동사를 같이 할 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동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 왜 가요? 뭐죠? 책도 살 겸 친구도 만날 겸 해서 서울에 가요. 이렇게 두 가지의 동사를 한꺼번에 같이 할 때 씁니다. 자, 26번. 오늘 저녁에 뭐 해요? 자, 뭐 해요인데 저녁에 뭐 해요? 아내하고 외식을 어떻게 해요? 오늘이지만 저녁은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을 써야 되죠. 했어요. 과거. 하고 있어요. 지금. 하려고 해요. 아직 안 해서 할 거예요. 자, 미래 혹은 할 거예요. 좋습니다. 할 뻔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안 했어요. 어떠한 건 그 직전까지 갔지만 할 뻔했어요. 결국은 안 했어요 뜻이에요. 자, 정답은 하려고 해요. 자, 다음 또 밑줄 칠 부분과 틀린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거 찾기 전에 잠깐 문법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더니라는 표현이 있고요. 더니가 있어요. 우리는 더니가 어떤 과거고 현재 이거 아니고요. 요거를 보면 자, 일단 공통점은요. 과거예요. 둘 다 과거입니다. 더니도 과거, 어떠니도 과거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점은요. 한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이 더니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어떠니 나. 요거만 생각하면 돼요. 자, 어떤 일을 쓰면 요거는 나를 뜻하고요. 더니는 내가 아니에요. 요걸 생각하면 돼요. 자, 며칠 밤을 새웠더니 피곤하네요. 누가? 내가지요. 나는 주어가 생략됐지만 나는이에요. 네, 맞습니다. 식당에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네요. 여기도 나는이란 주어가 있어요. 생략됐습니다. 운동을 했더니 스트레스가 확 풀리네요. 나는 운동을 했더니가 들어가죠. 자, 앞에 주어는 생략됐지만 이게 누굴 뜻한다? 나를 뜻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날씨가 추웠더니 오늘은 따뜻하네요. 자, 맞지 않죠. 나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춥더니 오늘은 따뜻하네요. 자, 그래서 요거 자, 우리 친구들 더니와 어터니 자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더니는 나 아니에요. 자, 어떤 경우 저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시험에 합격했네요. 제가 얘기했어요. 열심히 공부하더니 시험에 합격했네? 그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28번 급하게 먹는 바람에 체했어요. 자, 부정적인 뜻 맞고요. 늦게 일어나자마자 회사에 지각했어요. 늦게 일어나서 지각했어요가 되겠죠. 자, 여기서 시간을 보내느니 느니 차라리 뭐뭐는 게 더 낫다. 자, 같이 오는 문법. 네, 맞고요. 몸이 아플 때는 식욕이 없더라도 뒤에 반대 표현은 다 잘 먹어야 해요. 자, 맞습니다. 그래서 자, 정답 아까 표시 안 해놨네요. 자, 그래서 2번입니다. 자, 이제 문장에 들어갈 어휘 찾아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고향 친구와 함께 맛집으로 유명한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 안에 손님이 많아서 어떻게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읽어볼게요.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40분 정도 기다린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손님이 많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외식을 했어요? 자, 벌써 지금 외식을 하러 나왔는데 손님이 많아서 외식했어요? 안 되죠. 손님이 많아서 주문했어요? 주문하다, 시키다. 지금 시킬 수 있을까요? 아직 시킬 수 없어요. 손님이 많아서 안에 들어갔어요? 안에 못 들어가요. 손님이 많아서 원래는 내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앉았어요. 자리가 없었습니다가 맞습니다. 자, 30번. 자, 저는 2달 전 한국에 왔지만 너무 바빠서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내서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하러 어디에 갔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여권과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은 신청 후 2주가 지나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 친구들 모두 알죠? 외국인 등록증 만드는 곳 어디죠? 그렇죠.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만들죠. 4번입니다. 자, 다음 설날은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입니다. 음력 1월 1일이 되면 보통 가족, 친척들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어른들과 윗사람께 무엇을 합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덕담을 해주고 세뱃돈을 줍니다. 무엇을 하면 세뱃돈을 줄까요? 그렇죠. 세배를 합니다. 그러면 세뱃돈을 줍니다. 자, 32번. 지금 사는 집은 주변이 시끄럽고 지하철역도 멀어서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소개받은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은 주변이 시끄럽지 않고 근처에 편의점과 마트, 공원이 있으며 지하철역도 가깝습니다. 땡땡땡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집이라 마음에 듭니다. 자,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그거는 근처에 편의점과 마트, 공원이 있고 지하철역도 가깝다. 요게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요 문장이 들어가야 되겠죠. 주변이 시끄럽지 않고. 자, 시끄럽지 않다라는 것은 뭐죠? 그렇죠. 조용한 데다가. 자, 뭐뭐는 데다가는 자, 추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라는 말을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용한 데다가 하나 더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33번은요.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예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것을 고르세요는 틀린 것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틀린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제품은 구입 후 보증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서에는 모델명, 보증기간, 구입일자 등이 쓰여 있다. 그중 제품 보증 기간을 특히 잘 살펴봐야 하는데 이는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무료로 수리를 약속한 기간을 말한다. 보증 기간은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자제품을 구입하면 기간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자, 보증서에 나와 있는 보증 기간은 모든 제품이 똑같다. 자, 제품마다 다르다. 여기 틀렸죠. 구매 후 보증 기간과 구입 일자만 알고 있으면 된다. 아니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전자제품을 구입한 후 보증서를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구입 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맞네요. 전자제품 구입한 후 보증서만 있으면 무조건 수리가 가능하다. 자, 무조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무료로 수리를 약속한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은 2년이나 3년 이렇게 있어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34번도 자, 같은 것 고르세요인데요. 우리 틀린 것도 찾아봅시다. 한국에서는 하늘에 뜬 해의 움직임을 보고 1년을 15일씩 24수로 나누어 계절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중 동지는 음력 11월이며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동짓날에는 악귀를 쫓아내고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을 막는 풍습으로 팥죽을 먹는다. 자, 동지의 팥죽을 먹는다. 자, 이거 한국 풍습입니다. 동지가 되면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 여기 있네요. 잘 맞았네요. 한국에서는 동지를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 없어요. 동지는 24절기 중 유일하게 악귀를 쫓아내는다. 유일하게 악귀를 쫓아내는 날이 아니고요. 악귀를 쫓기 위해서 팥죽을 먹는다. 유일하게 이거 아니고요. 나쁜 일을 막으려면 동짓날 팥죽을 먹으면 좋은데 반드시 이것도 안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5번. 휴일에 약이 필요하면 휴일 지킴이 약국을 찾으면 됩니다. 휴일 지킴이 약국은 사람들이 필요한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휴일에도 문을 엽니다. 휴일 지킴이 약국의 정보는 누리집에서 찾을 수 있으며 필요한 약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일에는 약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구할 수 있어요. 휴일 지킴이 약국은 휴일에 문을 엽니다. 휴일에도 문을 엽니다. 맞고요. 휴일에도 누리집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에서 약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누리집은 정보를 찾는 거예요. 필요한 약 정보를 알고자 하는 경우 휴일 지킴이 약국을 찾으면 된다. 아니죠. 여기 바뀌었네요. 자, 약을 구입하려면 약국 지킴이 찾고요. 정보를 알려면 누리집을 이용한다. 자, 그럼 정답 나왔죠? 네, 2번입니다. 자, 다음 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한국 음식을 잘 만듭니다. 어제는 친구들에게 된장찌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친구들이 맛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내일은 김치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좋은 배추를 써야 김치가 맛있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 가는데 좋은 배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요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죠.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말은 없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좋은 배추를 살 겁니다. 자, 오늘이죠. 저는 된장찌개와 김치를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는 만들었습니다가 맞고요. 김치는 어떠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직 이건 안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만든 된장찌개가 맛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맛있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37번은요. 중심 내용을 찾는 문제네요. 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정부, 산하기관이다. 정부는 국가란 뜻입니다. 나라. 소비자의 고충을 들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문제의 원인을 밝혀 실태조사, 사례 분석, 대안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출된 개선 방안을 관계 당국에 건의하며 필요시 행정 당국이 바로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원, 한국소비자는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이고요. 소비자를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단체입니다. 단체 아니고요. 정부 산하 기관입니다. 자, 국가에 사는 정부 산하 기관. 소비자 피해 단체는 한국 소비자원 뿐입니다. 아니죠. 또 있어요. 여기 소비자 단체가 또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기능을 합니다. 맞네요.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여기까진 맞아요. 막아줍니다.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입법부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일단 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틀렸고요. 자, 그러면 정답 3번입니다. 자, 38번의 글의 제목을 나타내는데요. 제목은 중심 생각이 제목에 나타납니다. 자,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다. 이날은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전국 2,000여 개 이상의 문화시설이 할인 또는 무료 관람, 야간 개장 등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개인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넘어 지역 내 문화분권 실현을 이루는 것이다. 자, 글의 제목은요. 중요한 건 맨 마지막이나 뒤에 있겠죠. 자, 여기 있네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자, 문화가 있는 날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9번부터 보니까요. 한국 사회 이해 문제가 나오네요. 자, 우리가 한국 사회에는 5단계 때 배우는데요.
여기에는 한국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모든 내용을 배웁니다. 그래서 자, 일단 알고 있는 거 먼저 공부하고 혹시 모르는 문제들은 자, 5단계 때 가서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한국 사람들은 추석에 무슨 음식을 먹나요? 이 정도는 알죠? 추석에 먹는 음식, 친척들이 함께 모여 무엇을 먹지요? 그렇죠. 추석에는 무엇을 먹지요? 송편을 먹습니다. 자, 아까 떡국 언제 먹지요? 그렇죠. 설날에 먹습니다. 팥죽. 방금 전에 했지요? 동짓날, 밤이 가장 긴 동짓날에 팥죽 먹습니다. 자, 비빔밥 언제 먹죠?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됩니다. 네. 40번. 자, 한국에서는 부모와 자녀를 땡땡으로 구별한다. 아, 이거 좀 어렵죠? 자, 이건 촌수라는 말이 있어요. 촌수. 자, 촌수는 1촌, 2촌, 3촌, 4촌, 5촌, 6촌. 친척을 가리키는 촌수가 있는데요. 이거 잠깐 설명드리고 할게요. 자, 부부가 결혼을 하면요. 자, 일단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죠? 부부지간에는 촌수가 없습니다. 영촌, 촌수가 없다. 무촌이에요. 그럼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이 남자애자는 뭐가 되죠? 부모가 되겠죠. 부모와 자녀는 이제 가족이 됩니다. 일촌으로 들어가고요. 자, 그 본인의 형제 자매가 있겠죠. 그냥 여기다 쓸게요. 형제나 자매가 있어요. 여기는 이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촌. 자, 그다음 나의 자녀와 나의 형제 간의 이렇게는 삼촌이 됩니다. 꼭 남자만 삼촌이 아니라 여자도 삼촌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 남자의 동생을 내 자녀가 삼촌 부르는 게 여기 삼촌이에요. 자, 형제 자매가 결혼해서 여기도 자녀를 낳고 여기도 또 뭐 자녀가 있겠죠. 자녀끼리는 사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사촌지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 쪽은 외사촌, 남자 쪽은 친사촌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부모와 자녀 사이는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그렇죠. 촌수로 일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거 좀 어렵습니다. 촌수라는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고요. 잘 모르시면 5단계 때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보겠습니다. 대중교통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려고요.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대중교통을 많이 타세요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자, 버스 전용 차로제. 자, 우리가 보면은요, 도시나 혹시 고속도로에 파란색으로 된 길 있죠. 차 길이에요. 여기는 버스만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길이 막혀도 버스가 더 빨라요. 그래서 버스 타면 더 빨리 도착하겠다 싶어서 버스 전용 차로제 또 있어요. 버스를 환승 아까 배웠죠. 갈아타다. 환승할 땐 돈을 깎아줘요. 할인 제도가 있고요. 또한 버스 도착 안내 서비스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스를 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알아두세요. 자, 42번. 한국인이 주거하는 집의 형태는 자, 두 가지가 있는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독은 그냥 한 건물만. 자, 여기는요. 이 건물은 이제 주인이 한 명.
여기는 주인 여러 명. 공동주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파트 보통 우리요. 아파트, 뭐 빌라, 그다음에 뭐 다세대 주택 있습니다. 단독주택에는 뭐가 있을까요? 다가구 주택. 자, 다가구 주택은 원룸 같은 거 있죠. 사장님은 하나고 여럿이 사는 거 각각 여긴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주인이 각각 있다. 각각 있습니다. 요게 달라요. 자, 한옥 알지요? 한국의 전통 집을 한옥이라고 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자, 다음 설날에 대한 문제네요. 설날에는 무엇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 옷이나 신발을 새로 사서 아이에게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설날에 새 옷이나 신발을 사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네, 이걸 설빔이라고 합니다. 차례를 지내다. 차례는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데요. 같은 말이에요. 아침에 지내면 차례라고 말하고 밤에 지내면 제사라고 해요. 세배하다, 절하다. 뭐 윷놀이, 윷 갖고 놀이. 문화겠죠. 네. 44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이거 조금 어렵겠네요. 과거 농촌에는 두레, 품앗이처럼 서로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는 땡땡 풍습이 있습니다. 서로 도와준다. 이 상자가 서로란 뜻이에요. 서로 도와준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부상조라고 합니다. 자, 좀 어렵죠? 효도 향후에는 고향이 같은 사람, 같은 고향이 같은 사람끼리의 모임을 말합니다. 동문에 이거죠. 문은 교문이죠. 교문. 그래서 이거 교문 학교.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의 모임을 동문회라고 합니다. 자, 45번 한국 음식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명절인 단오에는 떡국을 먹습니다. 자, 떡국 언제 먹지요? 설날에 먹지요. 자, 단오라는 명절이 있는데요. 이거는 음력 5월 5일을 말합니다. 양력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자, 여기 단오는 따로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떡국이 아니라 수리취떡이라는 것을 먹습니다. 저도 먹어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네. 자, 다음 2번. 한국의 전통적인 밥상은 밥, 국, 반찬으로 되어 있다. 맞죠? 저희는 밥, 국, 반찬 먹어요. 11월 말에서 12월 초 많은 양의 김치를 담그는 것을 김장이라고 한다. 네, 맞습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젓갈류 등과 같은 발효 음식을 반찬으로 많이 먹습니다. 맞습니다. 자, 틀린 거 찾으니까 정답 1번입니다. 46번 한국의 민주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요 내용은 헌법 제1조 1항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로서 맞아요. 중임제가 가능하다. 자, 중임제라는 것은 2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2번 할 수 없어요. 한 번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단임제라고 합니다. 5년이고요. 한 번밖에 할 수 없다. 요겁니다. 요거 틀렸고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과 같은 가치를 추구한다. 맞습니다. 자, 그럼 틀린 거 바로 찾았죠. 정답 3번입니다. 자, 다음 47번 글의 내용과 다른 것, 틀린 것 찾겠습니다. 한국에서 은행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권이나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모든 금융 거래를 실제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금융실명제가 1993년 김영삼 정부부터 실시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계좌를 만들면 처벌을 받게 된다. 자, 볼게요. 김영삼 정부부터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 어딨나요? 맞네요. 자, 모든 금융 거래는 자신의 이름으로만 한다. 모든 금융 거래는 실제 본인 이름, 자신의 이름 해야 한다. 네, 맞네요. 은행 계좌를 만들기 위해 여권이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은행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 맞네요. 통장을 빌려주는 것은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요거는 맞지만 다른 빌려주면 처벌을 받는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네, 여기 틀렸네요. 자, 다음 48번 같은 것을 고르세요. 맞는 것을 고르세요네요. 2007년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한 외국인과 자녀의 처벌 방지 및 인권 보호, 사회 적응 지원 등을 돕는다. 지방자치제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국어 전화 상담 서비스나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 한국사회 이해교육 등도 이 법을 근거로 지원되고 있으며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법률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자, 1번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2007년에 제정되었다. 여기 맞네요. 첫 번부터 맞네요. 그래도 끝까지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모든 법률 상담은 무료이다. 자, 모두 무료는 아니에요. 무료이거나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 외국인의 편리한 한국 생활을 위해서 무조건 지원해주고 도와줘. 무조건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교육부에서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 아니고요. 어디죠? 법무부. 자, 이렇게 해서 틀린 것까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일단은 객관식 문제 끝나고요. 쓰기 2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학교 교육에서 학생을 올바르게 알고 지도하기 위하여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적은 장부를 무엇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할 때 이를 바탕으로 수시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학교에서 이 학생이 생활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기록하는 장부. 그래서 생활 기록하는 장부,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기록하는 장부. 학교자 써도 좋습니다. 학교 생활 기록 장부, 생활 기록부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뭐 성적표를 했는데 성적표라고 말하지 않고요. 생활 기록부라고 말합니다. 자, 다음 50번. 어제 저녁에 잘 갔어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서 걱정했어요. 미안해요. 너무 피곤해서 집에 땡땡땡 잤어요. 집에 가서 바로 잤어요. 되죠? 괜찮아요. 집에 들어가서 다행이네요. 자, 집에 가자마자, 자, 곧 바로 이런 뜻이요. 혹은 집에 뭐 도착하자마자 잤어요. 이렇게 되고요. 집에 가서 바로 잤어요. 자, 여러 가지 답을 쓸 수 있어요.
자, 쓰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정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문장에 잘 어울리는 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번 문제를 모두 풀어봤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는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공부하기 위한 레벨 테스트예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것보다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어려운 부분들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한국사 이해 부분은 5단계 때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100점을 맞을 순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